안녕하세요. 주식여정 평택 도비예요. 네, 다들 오늘 해는 보고 새해 첫날 맞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해는 보지 않았지만 뭐 어차피 강아지 산책한다고 동트는 시각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루를 시작했으니 해도 봤다고 칩시다. 네, 다름이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 해요. 네, 어제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미국으로 대표되는 업 및 미들스트림 대신에 다운스트림에 그 S오일의 기회가 있다고 지금 S오일이 상당히 저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에도 다운스트림이 분명히 있어요. 뭐 딱 기억이 바로 나는 게 엑슨모빌, 발레르 에너지 이런 애인데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런 다운스트림 주유소는 보여요. 엑슨모빌 주유소 제일 많이 보이고 뭐 발레르 에너지 주유소도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옥시덴탈 주유소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옥시덴탈은 업스트림이라 그런 거고 주유소로 보이는 애들은 사실 다운스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애들 미국에는 발레로 에너지, 뭐 엑슨모빌은 워낙 공룡이라서 업, 미들, 다운 다 하니까 뭐 이런 애들이 있고 한국에는 SK 주유소, S오일 주유소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있죠. 근데 일단 저희가 여기를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 주식 중에는 일단 현대오일뱅크는 없어. 따로 주식으로 나온 게. 그래서 SK 주유소랑 SK 이노베이션이지. 그리고 S오일 둘 중에 투자처를 고르는 게 좋은데요. 이 사이즈 자체는 SK 이노베이션이 크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자회사로 배터리 회사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순수히 정유 산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전 지금 저평가받는 오일 기업에 투자하고자 생각하면은 국장인 S오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흥구석유는 좀 제끼겠습니다. 뭐 워낙 작은 주식이기도 하고 너무 테마로 이용을 많이 해먹힌 주식이라서 흥구석유는 제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그래도 오일 주식하면 미국 주식을 먼저 보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진 것 때문에 주식이 오직 그 영향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오일 주식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옥시덴탈 뭐 업스트림의 옥시덴탈, 미드스트림의 마라톤 페트롤리움 그리고 다운스트림의 발레로 에너지 봐도 별로 안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이 우월해서라기보다 지금 한국 국장의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은 좀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가 하락, 지금 미국 오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유가 하락에 더해서 환율 문제까지 겪고 있죠. 지금 환율이 비싸잖아요. 기름을 수입해야 될 달러로 페이 주고 하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도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국 수출이 원래 비중이 컸는데 중국도 지금 불경기에다가 부동산 불황 때문에 좀 나라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좀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오일 주식들은 더 지금 나락을 갔다. 근데 아무리 이런 영향으로 나락을 갔다 해도 지금 코로나 때만큼 지금 S오일이 빠졌거든요.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과매도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S오일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S오일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S오일 이야기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내일 S오일을 좀 매수를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대중국 수출 비중이 좀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 S-오일은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5만 원이 뚫릴 수 있는데 그거 각오하고 좀 비중을 적당히 조절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지금 상태는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기술적 저점은 아니지만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이 S-오일이라는 주식에 대한 매수 구간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S-오일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기도 하고 일단 소액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일 얘기에 이어서 LNG 석탄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러시아에서 수출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LNG 파이프를 우크라이나에서 잠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난방할 가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짜 22년인가 22년 23년 사이에 LNG 가격 엄청 뛰고 했죠. 그래서 지금 또 LNG 가격이 그때만큼 뛰어 오를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고, 그에 맞춰서 좀 투자자들이 LNG 관련주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할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된 게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또 독일 총리랑 뭐 미국 트럼프 그리고 푸틴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 관을 또 뚫어가지고 보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EU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LNG 주식들이 너무 피크를 찍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있는 예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긴급하게 LNG 주식에 빠박하고 튀어 들어가기보단 좀 피크를 생각하고 지금 살짝 랠리가 끊긴 석탄 주식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독일이 좀 메르켈이 취임하고부터 좀 이상해진 그런 게 있어요. 좀 정책 자체가. 그래서 탈원전 하면서 완전 메르켈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면서부터 푸틴 시다바리 비슷하게 좀 전락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독일 국민들도 참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이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 말하는 국민들을 잘 못 보고 메르켈 하면 좀 메르켈 우리의 메르켈 좀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거든요. 메르켈이 15년 동안 뭐 그렇게 통치를 그렇게 이상하게 해도 딱히 이 사람을 폭군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 메르켈이 진짜 히틀러 이후 최고의 독일의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진짜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메르켈이 지금 원전도 못쓰게 러시아 가스도 불안한 공급을 지금 간당간당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LNG를 다시 비싸게 수입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가 수출하는 LNG를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막으면은 독일로 가는 것도 막히면 LNG를 과연 다른 나라 뭐 중동이나 미국에서 비싼 가격 주고 진짜 배에 부랴부랴 급히 실어 날라올 것인가? 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상황이 와서 LNG 가격이 진짜 치솟았을 때는 중국이 그나마 지금만큼 불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중국에서도 뭐 오일이나 석탄을 많이 써서 쓰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LNG를 대신해서 쓸 마땅할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LNG를 급하게 비싸게 막 사들였던 건데 LNG 가격이 급히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석탄 가격이 사실상 그 당시에 LNG랑 같이 피크 친 이후에 지금 바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시도 저희가 봤을 땐 중국의 답인데 중국에 지금 철강 남아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 들어오잖아요.
시멘트 남아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택 저기 시멘트 4일로에 들어온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랑 담합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중국에 이렇게 건자재가 남아돌면 석탄 역시도 지금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뭔가 LNG가 모자라도 이 지금 가격이 싸진 석탄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EU에서 그 자체적으로 독일도 원래 석탄을 많이 쓰던 나라였고 지금 뭐 그 뭐냐 몰도바 뭐 이런 나라에서도 뭔가 추위가 가스가 끊기면 뭐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나라에서 뭐 원전을 막 급히 뭐 가동을 하겠어요? 아니면 독일도 지금 원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후진국에서 또 기술적으로 그렇게 원전을 막 지금 당장 건설을 하자 한두 달 안에 막 뚝딱 해서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NG가 또다시 살짝 테마가 올라올랑 하는 것 같은 저는 LNG보다는 지금 석탄 주식들 미국의 석탄 주식들 한번 좀 노려보거나 근데 미국 석탄 주식들도 지금 가격이 코로나 때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름 또 하방이 싸지가 않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석탄 주식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좀 인도네시아 장을 이번에 새로 좀 침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LNG 테마로 LNG가 지금 또 테마로 올라올랑말랑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한번 공유해봐요. 근데 제가 틀리고 또 LNG가 뭐 LNG 주식들 또 내일부터 왔다 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LNG보단 지금 많이 작년 재작년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석탄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이 친환경 에너지도 뭐 17, 20% 가까이 쓰고 있는데 사실 석탄도 기존에 20%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석탄처럼 싸게 간단하게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걸 두고 또 비슷하게 LNG 가격에 막 투기를 해가면서 LNG를 끌어올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독일이 좀 제가 볼 때 요즘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외치면서 원전은 탈원전 시켜버리고 석탄은 여전히 15에서 20%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전은 또 거의 영의 수렴의 에너지 원전 에너지 발전량 그좀 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전은 분명히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에너지 발전이 극단적이죠. 이 말인즉슨 독일 아무리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걸 독일,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 비롯한 EU 다 마찬가지인데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에너지 발전을 지향한다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적은 가스 에너지 사용을 뭐 지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리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공식적인 에너지 대책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정책을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한두 해쯤은 석탄 발전을 30%까지 늘려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에너지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키포인트. 일단 내일 정유주 S오일을 난 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LNG 지금 당장 테마가 갑자기 떠오른 LNG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석탄에 투자하는 게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새해 첫 출근이네요. 네.
뭐 짧으면 짧은 시간, 뭐 길다면 긴 시간, 시간 내서 석유 산업 공부하니 또 이것도 재밌네요. 네, 앞으로 더 이걸 파고들면서 내년에 혹시라도 올해 유가가 좀 더 떨어지고 하면 저도 완전 여기 저점에다가 뭐 미국 석유 주식들을 다시 들어가면서 막 이 덕후가 될지 아니면 S-오일 턴어라운드 투자로 만족을 할지 뭐 그건 아직 모를 일이지만 다들 석유로도 재미보고 올해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또 안 되지만 공수 조화가 이런 영리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또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 이미 잠들어 볼게요. 이제 슬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빠이.